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8일 화요일 저녁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조사하다가 보니까 방송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막 그래 부랴부랴 시작했는데 오늘은 좀 짤막하게 여러분 시장 설명드리고 좀 실은 오늘도 사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긴 하는데 잘 좀 들어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은 투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요, 상하이 모터쇼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18일부터 27일까지 한 10일간 지금 상하이에서 모터쇼가 오늘 개막을 했는데요. 상하이 모터쇼는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국제적인 좀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워낙에 세계에서 지금 미국도 초과했죠. 자동차 판매 대수로서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대차가 아직은 중국 내에서 소비가 과거처럼 그러니까 그 전에 현대차에서는 중국의 북경 현대 공장 다 철수했어요. 거기가 지금 하나 남아 있고 4개가 철수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현대차는 지금 생산 체제가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아주 낮습니다. 낮고 그 대신에 지금 현대차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중국 내에 중국의 개량형 수소 전기차를 지금 이제 곧 출시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공장이 일찍이 중국 광저우라는 곳에 있어요. 중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도시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하는 공장을 올해 완공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거기가 지금 규모로는 해마다 6,500기가 공급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현대차 지금 중국에 있는 물론 아직은 주 모델은 전기차예요. 전기차지만은 수소 전기차도 준비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가 수소차를 미국에서도 전시 안 했고 기타 나라도 전시 안 했고 유일하게 딱 중국에서만 전시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요. 중국에는 수소 전기차에 대한 이제 시장에 이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조금 같은 그게 시장 구조 보니까. 음, 아무래도 중국에는 친환경 산업을 가장 좀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보도에 뜻하면은 중국에는 북방 지방도 많죠. 그래서 따뜻한 지방하고 좀 많이 다르게 영하 30도에서도 수소 전기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국형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수소 전기차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2차 전지는 어쨌든 오늘은 좀 여러분께 좀 한 가지는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보면은 지금 잡주들이 많이 가죠. 전혀 2차 전지와 상관없는 거. 그냥 뭔가 2차 전지 조금만 관계가 있다 하면 무조건 상가 가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통상 안 팀장 경험대로 보면 이게 테마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서 물리면은 진짜 죽는 길입니다. 어쨌든 2차 전지 좀 조심하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2차 전지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미국에서는 리튬 관련 전기차 그런 부품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억수로 급락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매일마다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리고 중국의 CATR도 마찬가지요. LFP 관련 배터리를 대체하는 생산을 지금 곧 이제 또 생산 재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종목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다만 고점자에서 한번 물리면 절대 본전 안 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지 말고
안 팀장 제안은 그래요. 물론 전기차가 1세대 넥소 이후 2세대, 3세대 아직 나온 것은 출시된 건 아니지만은 거의 가까이 다 가오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중국 시장도 펼쳐져 있고, 어, 유럽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수소 전기차를 개발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뭐 전기차도 위주로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또 수소로는 또 전력도 발생하는 뭐 이런 분야하고 아무튼 뭐 전기차만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공장의 발전 시스템도 다 쓰고 막 상당히 방대하게 지금 앞으로 시장이 개척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 상하이 모터쇼에서 상하이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제 그 수소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전시를 한대요, 별도로. 예, 그래서 그게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 관계 좀 이렇게 종목들 모터쇼 기간에 좀 수혜가 될 것 같아서, 예, 좀 몇 종목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예, 자,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주 사업은 뭐냐면 파워트레인 부품이에요. 전장 부품도 있고, 장차에 전장 부품 있고, 그다음 전기차의 파워트레인, 예. 파워트레인 부품 같은 경우는 30%, 전장 부품 25%, 나머지 40에서 50%는 연료 시스템에 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 연료 시스템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압 저장 시스템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전기차도 되고 순수 전기차도 되고 그다음에 장차 내부 전장도 되고 그걸 상당한 비중이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까지 만들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다. 네. 이제 차량 부품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2022년까지 실적이 뭐 상당히 괜찮았어요. 예. 작년 한 해가 주당 수익이 그 650이 나왔고, 그 주당 순자산이 14,000원. 예. 아직은 영업이익률이 획기적으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 기술 사양이 아직 수소 전기차가 생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요하게 앞으로 이 기업의 지금 형태 보니까 수소차에 큰 이게 앞으로 이게 부품의 그런 주기가 들어서면서 성장하려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체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부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한해가 부채가 상당히 적어요. 거의 무부채 경영하는 거하고 같아요. 예. 부채가 10%밖에 안 돼요. 예. 8, 9%, 8, 9%.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유동성이 27%. 유동성 27이 내한테 획기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 상하이 모터쇼 기간에 한번 머금하게 한번 사주 보세요. 예? 이거는 뭐 9천원 어간에서 매집해갖고 모터쇼 기간에 수소 전기차 기대치가 딱 치면은 단기의 테마로도 갈 수도 있고 그 분기 실적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왜 전기차 부품을 또 한 3, 40% 지금 생산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발표할 일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예. 물론 오늘 뭐 IR 법안에서 그 현대차나 뭐 이렇게 독일차 많은 대부분을 이제 뭐 세금 이제 혜택의 차량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만 근데 받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받을 거예요. 공장도 지고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암초 좀 더 두고 보죠.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단기 악재 지금 잠시 못 받는 거지. 예. 확정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주들이 실적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에서 1위가 전기차잖아요, 판매 수출이. 그래서 이 부품주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전기차도 되면서 수소차도 좀 넘볼 수 있는 이런 부품주들 좀 보면은 상당히 좋겠다. 1차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종 공업 같은 거, 예, 이것도 마찬가지.
수소차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센서 같은 거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좀 볼만한 기업들이에요. 지난번에 전기차 중에서 아진산업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안에도 실질적으로는 그 뭡니까 그거하고 연관돼 그 수소에 관련이 부품도 연관돼 있어요. 지금 단기로 좀 약간 악재가 생겨서 우리가 지난번 투자 때 얘기했죠. 3,500원 아래면은 너무 좋겠네요. 어쨌든 지금 전기차 부품 실적이 상당합니다. 치고 계속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신 분이라면 절대 손절할 필요 없어요. 눌러 들어오면 2차 매집하시면 됩니다. 3,000원, 3,500원 사이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적을 기반되면서 상승하는 구간이니까 이건 테마가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좋은 데다가 이게 수소 전기차에 관련 부품도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아 EV9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 부품도 생산해요. 앞으로 아진 산업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 지금 제2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아진 산업이 거기에다가 부품 공장을 같이 짓고 있어요. 미국에선 최대 규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그룹하고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 기업들 중에 큰 거 외에 작은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수소차에 수소 제어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예. 수소차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야네가 가장 수혜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유니크. 이 기업도 상하이 모터쇼 기간에 좀 이렇게 참조해서 보도록 하시고 수소차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의 제어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아직 매출은 그래 높지가 않아요. 수소차 아직 만든 구간 아니니까 중국에서 곧 중국에 개량한 수소차를 만든다니까 소식만 전해지면 주변에 평 하고 가는 겁니다. 아무튼 상해 모터쇼 기간에 잘 좀 보세요. 잘 좀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동아화성 이 회사도 진짜 좋은 회사예요. 역시 수소 전기차 아니 순수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 동시에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매출 실적도 기대가 되고 동아화성 동아화성 동아화성에 이건 비밀인데 동아화성 자회사 중에서 동아퓨얼셀이 있어요. 비상장 기업인데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어요. 언제 상장한다는 소식 전해지면 이 주가는 날아갑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IPO 시장이 활발하지가 않아서 뭐 조정기에 IPO 하는 것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야네도 그거 뭐 수소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하고 전기차 외에도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팩의 일부 부품도 모듈용 부품도 공급하고 있군요. 진짜 괜찮은 기업이네요. 2022년도에 주당 수익이 970원 나왔어요. 주당 순자 9,500원이고 영업이율 4.2%, 부채가 95, 배당 120, 유동이 52. 수치를 봤을 때는 기업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골고루 산업이 분류되어 있고 여기서 한번 주도했던 신호를 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투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상하이 모터쇼 기간에 좀 보가면서 투자하세요. 자,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그리고 1분기 서프라이즈가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감할게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중국에 리오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 많으신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중국에 리오픈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뭐냐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화학 공업이나 뭐 자동차나 막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을 그러니까 그게 실적이 같이 기반이 안 되었다 보니까 리오프닝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오프닝 있습니다. 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그냥 산업하고 소비를 이게 분류를 못한 거죠.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실적이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 루이비통 알죠? 명품이죠.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자, 매출 보면은 지금 작년, 여기에 보이시죠? 어, 2012년쯤 작년 3분기부터 작년 3분기부터 191억 달러, 4분기에는 246억 달러, 올해 1분기 2024년 1분기는 132억 달러. 그러니까 리오프닝 이후에 2004분기 1분기부터는 중국은 좀 늦게 리오프닝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올해 작년 4분기부터 조금씩 풀기 시작하면서 올해 1분기 완전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명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티나게. 매출이 계속 껑충껑충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보세요. 야내 주당 수익이 1불에서 1.5불, 뭐 제일 많을 때 2.5불, 지금 2.6불, 3.2불, 막 3불, 그럼 3불 이상씩 막 점핑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기마다 2, 30%씩 주당 수익이 막 껑충 하잖아요. 그렇죠? 리발스란다. 루이비통. 헤네시 루이비통의 주가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야내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명품이 잘 팔려,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고소득층, 예, 소비가, 예. 여러분 보세요.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루이비통이. 사상 최고가예요. 다른 거하고 좀 틀리죠? 산업 소비하고 틀려요. 보호적 소비는 무조건 있어요. 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중국의 보호적 소비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중국의 소비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고급 패션에 관련해서 소비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줘요? 다른 브랜드도 높다는 뜻이겠죠. 다들 루이비통 엄청 비싸죠. 다들 루이비통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이런 것은 지속적이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소비가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복적 소비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지금 4월 18일이잖아요. 5월 10며칠까지는 그러니까 4월 말 기간에서는 이런 보복적 소비의 매출을 다 잘 매집해도 2차 전지 투자하지 마시고요. 괜히 물리면 또 매일마다 울려고 떨어지면 몸통 절대 회복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이제 잘 부단하게 좀 천천히 매집해 두었다가 이게 제가 예상이 안 틀렸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전에부터 조금씩 움직이면서 실적 발표하면서 껑충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두 종목. 사실 집안에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게 사전에 살짝 매집해 두고, 서프라이즈, 진짜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기술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그, 특히 제가, 자, 지금 기관들 억수로 지금 매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이런 보복적 소비가 일어날 거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 중국의 좋은 것은 뭐냐면은 중국 경기가 엄청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중국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 올해 규모를 발표했죠. 2,400조예요. 작년보다 거의 한 10%, 18% 가까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나죠. 중국 한 해에 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 정시 전부 막 규모가 이게 대등한 규모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중국의 1년에 인프라 투자하는 규모가 우리 대한민국 정시를 통째로 하나 사갈 수가 있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프랑스, 독일 다 중국, 그러니까 미국만 그러니까 미국에만 너무 의존하다가는 시장 다 뺏겨요. 유럽 사람들 얼마나 꽤 많습니까? 프랑스 대통령 그 며칠 전에 중국에 가서 비행기도 주문 제작하고 막 실제로 엄청나게 지금 파갔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동차 시장은 지금 그게 계속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튼 진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시장 경제를 편파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중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그 물류 시스템을 이제 크게 이제 지려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날아갔잖아요. 정부 사람들이 안 날아가니까. 아무튼 예. 누가 친하다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일차적으로 잘 살아야 되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름 뭐죠? 마크롱인가요? 저는 계속 이름을 가지고 잘 못 기억해가지고 예. 그분이 얼마 적었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너무 국제 간의 그런 질서를 너무 감정적으로 안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안 팀장은 뭐 어, 정치 성향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투자자도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무슨 성향이든지 간에. 예. 에이, 뭐, 안 팀장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던 거 또 꺼내서 무슨 설명을. 여러분, 지금은 경제가 뭐예요? 수축기죠. 하강기예요. 기업들이 대부분 돈을 잘 못 벌어요. 특정 단체 기업이나 그런 데만 지금 매출이 좀 오르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 잘 버는 캐시카우가 제일 이빠다다. 제일 매력적이다. 그 말이죠. 특히 실적 발표할 때는 자, FN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야내 산하 브랜드 MRB가 있잖아요. MRB 브랜드 알죠? 예. 암은 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로도 올렸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고급 정보들 많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수시로 시장 경제는 잘 설명드려요. 근데 가치는, 그거는 진짜 투자자 안목이에요, 안목. 진짜 크게 성공할 사람들은, 그게 당장의 그런 뉴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장 가치, 시장의 경제가 얼만큼 파급력이 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은 시장 경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 수소 연료 전지도 혁명이죠. 혁명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타나면은 나중에 순수 전기차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체제단 말이죠. 대체제. 그러면은 2차 전지 수요는 팍 줄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물론 그렇죠. 근데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 보면은 오히려 수소에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어마하게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게 나중에 공시하면 와, 수소가 이런 경우도 있었나 이제 이렇게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지금까지 좋아요. 아직은 대체제가 없으니까 대체제 나타나 봐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사용하잖아요. 수소는 뭐 전기차가 기본이고 발전도 되고 공장도 되고 앞으로 뭐 로켓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뭐 말할 거 없고 미국에 아니 영국에 벌써 수소 연료 전지 그 엔진을 만들어냈어요. 수소 연료 전지. 저는 아직까지는 전기 전지 엔진을 만들어냈다는 기업 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소 산업이 앞으로 2차 전지보다 수백 배, 수십 배 시장 규모가 크다는 뜻이에요. 단타할 분들은 제 말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만약이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금융의 그런 외부의 충격을 크게 받으면은 수소는 반드시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나중에 큰돈 될 산업들이에요. 이런 것은 꼭 기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두 배면 그냥 말도 안 해요. 아시겠어요? 음. 어쨌든 네. 여러분 뭐 지금은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다면 지금 산업 전환 주기에 지금 돌입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산업이 지금 전환 주기에 들어 있어요.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들은 이제 안 됩니다.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가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도 혁신되고 서포터도 인공 초고대 AI로 가고 막 이런 사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타난 사회 혁신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분야에다가 꼭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소도 가고 시스템 나고 뭐든지 다 가요. 근데 누가 가장 많이 갈 것이냐? 저들을 얘기하면 저는 초거대 의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더라도 순서가 있잖아요. 규모가 있고. 어쨌든 뭐 하여튼 어제 기준을 해서 우리 초거대 AI가 첫 종목이 이제 100%짜리 이제 나타났어요. 지금 100% 수익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미 100% 수익이에요. 제가 10배 간다 했죠. 안 믿죠, 여러분? 나중에 지켜보자고요. 나중에 뚜껑 연 다음에 여러분께서 그때도 인정 못하면 그건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몇십 년 만에 한번 오는 투자 기회라고 말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거죠. 제가 막 진짜 뭐 사기치는 것 같죠. 제가 지금 방송을 아니 저는 이게 상당히 믿습니다. 예. 그 기준이 뭐냐면은 중국의 엔비디아를 저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보면은 뭐 MS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비싼 그래픽 카드를 수만 개씩 한 번에 구매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산업 혁신이 크게 돌파하는 것을 거기서 예고해 주는 거예요. H100이 왜 그렇게 갑자기 계속 비싸죠? 수요가 있으니까. 초거대 AI로 딥러닝을 시키려면은 테라바이트급 시스템 반도체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픽 카드를. 그래야 그게 그만큼 큰 그 데이터 양을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소화해서 뭘 할 건데? 산업에다 혁신에다 툭툭툭 다 들어가잖아요. MS가 지금 출시하자마자 GPT-4 뭐에다 제일 가장 먼저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량용하고 의료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그럼 그 사람들은 아 심심한데 뭐 차량 AI 하나 만들까? 뭐 이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가장 돈 되는 사람을 먼저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하도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겠죠? 뭔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클로바하고 지금 뭡니까? LG의 엑사원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 300조, 300몇 조 지금 투자하는 거하고 SK 하이닉스도 100조 넘게 투자한다잖아요. 시스템 반도체가 뭔데? 왜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벤처가 어디가 가장 많은지.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짧으면 2년, 길면 2, 3년. 자, 루닉 같은 경우에는 에이로 벤처 AI예요. 지금 시총이 벌써 7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속도를 가면은 곧 1조 찍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AI의 벤처 기업이 1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년이면 더욱 대단해요. 시스템 반도체 비상장 기업들이 쏙쏙 다 상장합니다. 조 단위로. 비밀. 자, 어쨌든 예, 여기서 큰 시장이 있다는 것,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 얘기할 때는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바라보고 좀 크게 투자하려고 노력하세요. 매일마다 10%, 20%, 50% 모으려고 못 모아가지고 막 손실이 막 마이너스 50%, 70%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장기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한번 변해도 변해요.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아직도 정신 안 차리실래요? 매일마다 단차하실래요? 목표가 손절가 하면서 지금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가 제일 좋은 기회예요.
탐재 시장을 잘 노려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좀 높은 금액을 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근데 어쨌든 돈이 너무 적으면 힘들어요. 일정한 금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면서도 단기 투자도 병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에 보이시죠? 예, 법률을 지금 며칠 전에 지금 발표된 건데 이게 그 뭡니까? 루이비통. 예. 뭐 어쨌든 대체로 보면 중국에서 뭐 리오프닝 하면서 매출이 껑충했다는 뜻이에요. 예. 예. 여기는 유로로 적혀있네요. 전년 동기 17% 올랐네요. 210억 유로. 중국에도 명품 억수로 좋아합니다. 예. 젊은 타겟층으로 인해 가지고 제 친구들도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예, 중국에 한번 예, 막 루이비통 다 하나씩은 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없는데. 저는 시계를 좋아해요. 예. 예. 시계를. 시계가 더 좋죠. 예. 왜냐면은 이게 한 몇천만짜리 시계는 놔두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요. 예. 시계는 좋아요. 근데 가방 같은 거는 뭐 모르겠어요. 사본 지는 없어가지고. 가방도 뭐 몇 년씩 보존할 수 있나요? 안 상합니까? 뭐 시계는 일단 뭐 다 철덩거리니까 뭐 하진 않은. 아무튼 저는 시계를 모으고 있어요. 예, 지금 몇 개는 안 되지만은 가격이 나중에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중에 안 좋으면은 시장 구조가 어떻게 보면 대체 금융 상품, 금융 상품 그리고 상품 이런 게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뭐 그 뭐 와인이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아니면은 올해는 보니까 그 뭡니까 그 비철 금속 같은 것도 많이 오르잖아요. 귀금속 같은 거. 예. 요즘 보니까 백금도 많이 올라요. 예. 백금이 2차 전지에 또 이렇게 부품에도 사용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또 백금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백금 관련 수혜주도 한번 보아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는 그 뭡니까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예.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수혜 가장 1바다가 야내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4분기까지만 실제만 보더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디스커버리 알죠? 야내 브랜드예요. MRB 같은 경우에도 MRB가 지금 중국에서 그 매점이 지금 800개가 넘고 거의 900개 가까이 돼서 이제 곧 1000개 된대요.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어요. MRB 브랜드가. 아이 뭐 저도 명품 솔직히 뭐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잘 아는 건 아닌데 아무튼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인기가 많대요. 진짜 억수로 인기 많대요 지금. MRB 이거 중국에 지금 불티나게 팔린대요. 예.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예, 뭐 저는 뭐 브랜드를 잘 모르니까. 디스커버리도 야내 거예요. 안 팀장은 그 디스커버리 진짜 좋아해요. 예, 뭐 이렇게 운동 바지고 운동복이고 운동화고 다 디스커버리 거예요. 예. 품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디자인도 이쁘고. 예. 제가 좋아해서 추천한 게 아니에요. 예, 확실히 제품이 좋으니까 좋은 걸 하니까. 예.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예. 어쨌든 여러분 이게 실적 엄청납니다. 예. 지금 중국에서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28%, 29%막 30% 가까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누가 리오프닝 없대요. 근데 FN을 그거 하지 말고 FN 홀딩스를 하세요. 예? 주가 더 탄력성이 크니까 27%군요. 2022년에 3,400원이요.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자는 52,000이고 27% 부채가 24. 유동성이 아무튼 실적 발표 이전에 예? 뭐니 하더라도 불경기에는 실적 잘 내는 기업들이 시장에 크게 주목받게 돼 있어요.
누구 아나요?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껑충 할 것같지 그럴 가능성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제대로 가면 진짜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아시겠어요? 한번 매집해 보세요. 예? 자, 상단에는 25,000원, 하단에는 뭐 20,000원, 여기서 200일선 안착할 때 매집을 해두고 실적 발표를 기다리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실적에 기반해서 그거 뭡니까? 실적 테마로 주가 상승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 알아서 교체 매수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주가가 2만 대가 너무 싼 거예요. 싸도 너무 싸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본인 투자 역량에 따라서 혼자서 이렇게 예? 한번 해보시도록. 자, 1분기 실적 발표 기간 동안 예, 잘 좀 보가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휴메딕스 이거는 화장품 예, 기업 실적 엄청 납니다. 예. 그 이제 패션 브랜드 고급 브랜드는 20몇 프로지만 이 안에도 만만치 않아요. 22% 23%예요. 영업이익률이. 올해 특별히 그 뭡니까 리오프닝 되고 나서 실적이 엄청 올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화장 에스테틱. 예. 그러니까 결론은 피부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추가 설명 안 드릴게요. 막 입맛 힘드네요. 예. 이게 장기간에 실적이 허덕이다가 작년부터 여기에 관련 산업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지금 점핑하고 있어요. 그 또 하나 추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관들이 한 1년 넘게 지금 이 기업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들어오고 있어요. 좀 사둬보세요. 예. 이게 리오프닝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이 분야가 앞으로 예, 한번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셨죠? 2차 전지 사지 말고 이런 거 사람들이 관심 얻을 때 조금 매집해 두세요. 예? 가기 시작하면 좀 갈 거예요. 예. 오케이. 자, 리오프닝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렇게 두 기업만 좀 관심을 갖고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래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장기 크게 투자하실 분들은 안팀장으로서 별도로 예, 상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서 여러분 용돈 벌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 투자에 좀 큰 꿈을 기록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장기 투자 고수익을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인 투자 성향이시면은 예,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올해 3분기까지는 하반기는 진짜 주식시장 엄청나게 안 좋을 거예요.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안 팀장 말 한 귀 듣고 한 귀로 나가지 말고 지금까지 미국 경제 지표 발표한 거는 이미 과거예요. 물론 은행은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2분기, 3분기 잘 나올까요? 지금 미국의 은행의 대출이 월별마다 막 10몇 %씩 푹푹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미국이 뭐다? 유동성 그 뭡니까? 그 이제 유동성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 대출이 줄고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조금씩 하락하면은 그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완만하게 그게 이제 안착되는 상승 흐름은 나와요. 2분기까지. 근데 그게 착시 효과라는 거죠. 금리 안 오른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시장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안도 랠리라는 거죠. 안도 랠리. 그러다가 실물 경제 확 발표하고 나면은 시장은 다 거품이란 거는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특히 미국에 지금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공시이율이 지금 20% 넘었어요. 지금 30% 가까이 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도 한 차례 급락이 더 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푸떡 가서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회복 없이는 부동산이 회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싸다고 사면 지하방 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예. 아무튼 투자 행위는 리스크가 커요.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크게 뭐 하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예, 이런 시장에서는
진짜 개인 투자는 진짜 손대기 힘들어요. 예. 아무튼 저는 뭐 회비 그런 거 떠나가지고 예. 투자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막 꼭 투자한다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큰 낭패 보기 전에. 요즘에 소액 투자자들 보니까 진짜 회비 제가 만 원의 행복. 제가 회원들 좀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 이걸 했어요. 매주 5명만 받겠습니다. 만 원에 30일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드릴게요. 만 원에. 1만 원. 무료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원래 1,000원 더, 1,000원 입력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1,000원 단위가 안 되더라고요, 시스템에서. 예. 그래서 만 원. 예. 자, 초급 투자예요. 예.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자, 한 사람 기회 딱 한 분이에요. 소중하게 잘 자기 알아서 잘 활용하십시오. 한 번 투자하고 나서 뭐 여러분께서 그거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만 원에 투자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예? 아무튼 들어오시면은 예, 제가 재량껏 한번 열심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근데 꼭 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 투자는 저희는 원래 좀 이렇게 예, 대고객들 위주로 해서 중장기 투자가 주 목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예. 초급 회원하고 막 이런 이벤트 회원은 규모가 아주 작아요. 예. 뭐다 덜덜 다 합쳐도 10명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재량껏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고급 팀원들 이런 사람들 투자를 초급 회원을 끌어당기 이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하면은 너무 지없습니다. 투자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10시 50분이네요. 괜히 예. 다음 방송에서 또 추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리오프닝 계속 제가 지켜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내 집 들어가면은 안 팀장의 주식 방송 계속 줄골조로 추종해가면서 계속 지속해서 청취하시기 바라요. 예. 자, 질문 있으면 올리셔도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